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까처럼 이렇게 줌의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리가 작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빠르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시니까 그런 것들 다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체크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보실 거예요. 그 정기교육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2시간 교육을 받으시면은 엔드노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2, 3, 4번이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수집하신 정보를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을 돼 있는 부분이 이 수집하고 관리된 레퍼런스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논문을 쓸 때 나의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문헌으로 활용하는 방법들까지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 관리의 문제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엔드노트를 많이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선택한 논문을 어떻게 관리할지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연구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출력해서 보관도 잘 하시고 PDF로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저장하시는데 이제 논문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또 프로젝트가 한 번에 여러 개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디에 뒀지, 파일 이름이 뭐였지 하시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잘 정리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한국말로는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이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걸 라이센스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은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도대체 전 세계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하면은 위키피디아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커다란 카테고리로 많이 나눠보게 되면은 유료,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구매하는 프로그램과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유료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보시는 엔드노트, 그리고 아마 레퍼웍스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료로 많이 쓰시는 게 조테로, 맨들레이, 뭐 페이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굳이 픽해서 선생님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교육까지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기능들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에 보시는 주요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수집 기능이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 일단 수집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관리하는 기능들 중에서는 이따 보시게 될 뭐 find full text라던가 중복 찾기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집한 것들을 갖고 인용하고 작성할 때, 즉 논문을 쓸 때 쓸 수 있게 되는데 인용 및 참고문헌 생성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고 학술지별 아웃풋 스타일을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특히나 생리학, 보건, 간호학 분야에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21 프로그램은 이미 그 사전에 안내되어 있듯이 미리 설치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 과정에 대한 안내고요. 설치를 이제 한번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해당 버전을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한 군데 PC에서만 작업을 계속 하시면은 한 PC에만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하십니다. 뭐 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연구실 가서 작업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PC에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이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를 해 두시면 나중에 편리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PC마다 MS 워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미리미리 설치를 해두시고 이동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기존의 엔드노트를 써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없을까라고 이제 교육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예전부터 이제 좀 써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엔드노트 X9이라는 버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버전인데 이 버전을 아직도 쓰고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배우시는 엔드노트 21과는
약간의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이 버전에서 만든 거는 상위 버전에서 실행은 돼요. 하지만 상위 버전에서 만든 거는 하위 버전에서 아예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 버전을 이제 업데이트 하셔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대부분 이제 동료 연구자들 간의 파일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동료 연구자들이 좀 동일한 버전을 쓰시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X9 쓰는 사람들 별로 없다. 그럼 이제 21로 옮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엔드노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교육하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엔드노트 기본적인 용어 중에 첫 번째가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인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명, 제목, 뭐 초록 정보 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레퍼런스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논문을 쭉 읽다 보시면은 가장 하단에 나오는 레퍼런스 목록, 참고문헌 목록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자, 이 레퍼런스라는 정보들은 결국은 이 논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논문에 대한 정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정보에서 메타데이터라고도 많이 부르긴 하는데, 자, 이러한 정보의 정보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모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은 논문, 원문 먼저 모으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통칭하는 것들은 레퍼런스를 먼저 모으는 거예요. 이 수집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PDF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레퍼런스를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는데 그 모아놓는 곳을 엔드노트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레퍼런스의 집합소,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en이라는 형식의 파일 하나와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같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이제 같이 만들어 보고 보시면 조금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널마다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양식이 서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투구하는 저널이 하나 있다. A라는 저널이 있으면 A 저널에서 요구하는 참고 문헌 기술 양식으로 30개의 레퍼런스든 100개의 레퍼런스인지 간에 동일한 모양으로 그 저널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형식으로 한 번에 모든 레퍼런스를 통일성 있게 맞춰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운로드 받거나 편집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필드 코드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으로 레퍼런스를 모으게 될 거예요. 자, 모아진 레퍼런스들을 이제 워드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삽입을 해서 이제 참고문을 쓸 건데 그럼 이 두 개 프로그램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엔드노트란 프로그램과 MS 워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데이터가 통신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드 코드라는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드와 엔드노트가 데이터가 연결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매크로다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따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쓰기 시작하시면은 요 화면을 이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그냥 기본 화면인데 이 화면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엔드노트는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그룹 패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 패널은 전체에 몇 개의 레퍼런스가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몇 개의 레퍼런스가 모여져 있습니다라는 숫자를 카운팅해 주는 게 그룹 패널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44개 모였습니다라고 올 레퍼런스란 그룹이 44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44개를 리스트업한 곳이 필요하겠죠? 그 리스트업한 게 가운데 있는 열인 레퍼런스 리스트 열이 되겠습니다. 그 레퍼런스 리스트 열은 그 44개에 대한 레퍼런스를 리스트업해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44개의 레퍼런스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선택한 하나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상세 정보를 우측에 있는 Summary Edit 탭에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상세 정보는 뭐 타이틀과 저자명 그리고 뭐 앱스트랙까지 다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엔드노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상단 파일 메뉴에 있는 New를 선택하셔서 만드셔도 되시고 실행하자마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Create a New Library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메뉴를 쓰셔도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되셨으면은 엔드노트라고 이렇게 깔려져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바탕화면에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윈도우의 시작 버튼, 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 알파벳 2 쪽으로 가시면은 엔드노트가 설치가 잘 되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설치가 안 되신 선생님들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꼭 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엔드노트라고 아이콘 보이시죠? 예, 여기 들어오셔서 엔드노트 21 버전을 본인의 OS에 맞춰서 PC의 OS에 맞춰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번씩 해보시고 실행이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Create a New Library를 누르셔도 되시고 상단 파일에 New를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Create a New Library를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New Library 클릭. 자, 크리에이터 듀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했었을 때 어느 곳에 저장을 할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 시간이니까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 건데 선생님들은 이제 내가 앞으로 잘 정리된 폴더들을 만들어 두실 테니까 그 폴더 안에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죠. 저는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 이름은 기본이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쓰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워드에서 문서를 만들 때 문서 1, 문서 2, 문서 3 이렇게 잘 안 만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 파일명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거를 생성한 일자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 뒤에 뭐 프로젝트명을 쓰게 되겠죠. 또는 뭐 내가 투구하는 전월명이 있다. 뭐 내가 JKMS를 학술지에 투구한다. 그러면 JKMS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저는 오늘 교육 시간이니까 교육 이런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영문, 한글, 숫자 다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고 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거는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였고요. 지금은 레퍼런스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상태로 3열로 이렇게 구성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워드에서 뭔가 문서를 작업할 때 새 문서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 문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정한 이름의 라이브러리 이 파일 이름.enl 형식과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름을 교육이라고 썼다. 그러면 교육.enl, 교육.data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야 될 때에는 두 개를 압축을 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즉 무슨 뜻이냐? 이 중에 하나만 전달하시게 되면 받은 쪽에서 제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내 교신저자 교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 다른 교수님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ENL 파일만 보냈다? 그럼 열으시는 쪽에서 못 엽니다. 예. 데이터 폴더만 보냈다? 못 열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려야만 반드시 열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었는데 바탕화면에 저장한 거를 찾아보게 되면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안 하고 내 문서에 저장했나 보네요. 음? 아, 이쪽으로 갔군요.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NL 파일, 교육.enl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교육.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압축 툴로 압축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이 두 개를 같이 압축을 해제하고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셨을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라는 거는 선생님들 요새 많이 쓰세요. 뭐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그다음에 뭐 드랍박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시죠.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연구 저작물이 점점 많아지면은 내 하드에만 저장하는 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하드가 굉장히 안전한 저장소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파손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모아놓은 연구물들, 내가 작업한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백업을 어딘가에 저장소로 두고 백업을 잘 하게 되시겠죠. 근데 그런 백업 용도로 쓰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당연히 좀 대기업 걸 쓰시는 게 좋겠죠. 너무 작은 기업 걸 쓰시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성, 그 개인의 정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걸 쓰게 되는데,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좀 독특하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로 같이 저장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다가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 실행은 돼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뭔가 수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오류가 팡하고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오류가 첫 번째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오류. 두 번째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있긴 한데 이걸 엔드노트로 아니, 워드에다 삽입을 시키면 참고만 삽입시키면은 엔드노트 에러하고 그냥 메시지가 팡 하고 팝업하고 아무 작업이 안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가끔가다 오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제 거 에러 납니다 하고 오시면 대부분이 다 이 경우예요. 요새는 클라우드 상에서. 근데 왜 이게 대부분이냐면은 본인이 클라우드를 쓰시는지를 모르세요. 나는 내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원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클라우드는 백업 형태로만 쓰시고 내가 작업할 때는 백업해 놓은 거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뭐 내 문서든 바탕화면에 어딘가 받아서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백업 용도로 다시 클라우드에 넣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일 전달 방법은 아까 압축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엔드노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되니까 압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일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은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고 이미 압축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메뉴 자체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왜 별도로 안내를 드리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별도로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보시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간혹 가다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다른 연구자가 ENLX라는 확장자로 나한테 파일을 줬어요. 요거 하나만. 그러면은 이상하다. 압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왜 이걸 하나만 줬지라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했을 때 확장자가 ENLX가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 ENLX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설치된 PC에서는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ENLX 파일도 별다른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엔드노트로 압축이 된 파일이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검색 결과를 먼저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펀메드D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DB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send to라는 버튼을 찾으셔야 되세요. send to 버튼을 찾으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메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몇 개를 보낼 건지 개수를 선택하라고 나타나요. 그럼 개수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옵션 중에서 개수를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텐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일단은 내가 뭔가를 수집을 할 거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엔도트를 실행하시고 내가 수집할 라이브러리까지 이렇게 열어두신 상태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수집을 할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웹에 접속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 펀메드 홈을 눌러서 또는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펀메드가 있기 때문에 펀메드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자, 펀메드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자, 펀메드는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 소장자료 탭 말고
펌매드 탭을 누르시고 펌매드 홈을 누르시면 되세요. 소장 자료 옆에 펌매드 홈. 그럼 펌매드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저는 오늘은 검색 교육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신 키워드로 아무거나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한번 코비드-19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40만 건 정도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시도록 할게요. 자, 진행 중에 뭐 빠르거나 뭐 다시 설명이 필요하거나 한 거 있으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줌의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집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열려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그냥 두시고 자, 검색된 결과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창 바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샌드 투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샌드 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옵션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All Result on this page, All Result Selection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셀렉션 옵션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펌매드는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40만 건이 나타날지라도 한 페이지에 처음에 10개씩 보여줘요. 10개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당 10개씩 계속 페이지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올리졌던 디스페이지는 처음에 여기 1번,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만 수집을 하게끔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올 리저트는 전체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10,000번까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만 건이 나올지라도 40만 개 다 수집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요 1번부터 숫자 10,000번까지 카운팅 된 것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셀렉션 옵션은 그 숫자 위에 보시면은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셀렉션 하고서 숫자 1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별도로 해서 일일이 선택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All Result on this page로 10개만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Create File 한번 눌러보시죠. Create File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파일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뭐 크롬을 쓰신다고 하면은 왼쪽 하단에 파일이 다운로드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이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열려졌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레퍼런스 정보가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어와지실까요? 혹시 뭐 안 들어와지셨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정보들은 한 번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우측에 썸머리 탭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드래그를 내려보시면서 한 번씩 보세요. 그러시면은 아,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들어왔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좌측의 그룹 패널에는 전체 10개가 들어왔구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개 리스트를 보실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집을 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냥 무작위로, 아니, 그냥 한 번에 내용도 안 보고 쫙쫙 수집하시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해서 첫 번째 아티클, 저는 첫 번째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뭐 편하신 거 아티클 하나 아무나 들어가 보시게 되면 들어가셔서 아티클 내용을 이제 쭉 보시겠죠. 초록 정보들까지 쭉 보시게 될 거고, 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풀테스트 링크에서 이 find it이라는 걸 통해서, 요 위에 두 개는 이게 펀메드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이게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find it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들의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링킹이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도서관에서 구독한 걸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요 Find It이라는 게. 요 Find It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원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문을 보시고 아, 이 논문은 참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검색창 하단에 보이시는 Send to 버튼 찾으시면 되겠죠. Send to 버튼을 누르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역시나 파일을
크리에이트 파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선 셀렉션 옵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티클 하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겠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아까처럼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레퍼런스 하나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독특한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좌측에 그룹 패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룹 패널의 올 레퍼런스에 아까 10개 수집한 거에 플러스 1에서 11개가 됐습니다만 임포티드 레퍼런스라고 바로 아래 또 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시 그룹입니다. 임시 그룹. 그래서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막 수집한 것들만 카운팅을 해줘요. 그래서 앞전엔 처음엔 10개를 수집했기 때문에 여기가 10이었다가 지금 1개를 수집했으니까는 1로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작업한 거가 여기에 카운트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는 올에서 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로 알려드려야 될 거는 이제 여기서 레퍼런스를 하나씩 선택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 보면 썸머리 탭 옆에 보시면 에디트란 탭이 보이실 거예요. 썸머리 탭 옆에 보시면 에디트란 탭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에디트란 탭은 탭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각각의 필드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저자 필드, 연도 필드, 타이틀 필드 이런 식으로 필드명이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필드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일 거예요. 커서가 깜빡인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키보드를 통해서 뭔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할 수 있고 뭐 지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입력을 했다가 다시 지웠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에디트 탭이에요. 그래서 뭔가 편집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스크롤 내려보시게 되면은 어떤 정보들이 클릭 한 번으로 들어왔는지를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상세 정보들을 에디트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디트 탭을 좀 더 활용성을 좀 더 높여보려면 이런 방법이 가능하세요. 지금 이런 레퍼런스는 수집을 했지만은 이 레퍼런스 하나에다가 제가 뭔가 나만의 주기를 달고 싶어요. 내가 뭔가 기억해야 될 내용, 메모해둬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디를 활용하시게 되냐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들이 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오류가 아닙니다. 원래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널이나 출판사에서 제공한 정보 중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내리시다 보면 레이블 이런 필드라던가 좀 더 내려가 보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 이런 필드는 늘 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뭔가 연구자들이 뭔가 쓸 수 있게끔 일부러 필드를 만들어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나만의 코딩을 뭐 이렇게 내가 숫자 1은 뭐고 숫자 2는 뭘 의미하고 이러죠. 나만의 코드를 만들어 두시고 여기다가 뭔가 주요 사항을 메모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모가 다 끝났으면은 여기 상단에 세이브 버튼 보이시죠? 이 세이브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메모한 게 저장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 리서치 노트라는 메뉴가 나와서 내가 메모한 거를 리스트 상에서 볼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그냥 편리하겠죠. 자, 그럼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마 선생님들은 리서치 노트라는 메뉴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기본 디폴트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게 하는 방법은 저자나 연도, 타이틀 이렇게 항목명들이 있을 텐데 아무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네, 뭐 아무 항목명에서 하셔야 된다. 여기 레퍼런스에서 우클릭하면은 다른 팝업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항목명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항목들을 내가 보이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있는 리서치 노트를 클릭을 해서 보여주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편하시게 뭐 리서치 노트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쇼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다 하면은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만큼 클릭을 해서 보여주게 하면 되고요. 이제 보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작업에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리서치 노트라는 메뉴가 저는 가장 앞쪽에 내 메모가 가장 앞쪽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열의 항목명을 꾹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의 항목들을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 항목의 위치 조정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2번 메모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두 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가 코드를 부여한 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서로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어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어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은 연도가 빠른 순부터 최신 순부터 과거 순으로 또는 과거 순부터 최신 순으로 이렇게 위아래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꿔서 정리를 할 수 있으세요. 타이틀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저자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응용하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비어 있는 게 가장 위에 나오고 1번, 2번 순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내가 1번끼리 쭉 코드한 거, 2번끼리 코딩한 거 이런 것들이 쭉 배열이 되면서 그것들을 분류하셔서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만의 메모를 만들으셔서 쓰고들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썸머리 탭이나 이 레퍼런스 리스트나 이 그룹 패널이 패널 그 크기가 딱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널들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를 하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좌우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꼭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룹 패널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빼셔서 보셔도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서 이어 타이틀의 열 항목도 난 타이틀을 길게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좀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레퍼런스 수집하고 나만의 편집을 마쳤다. 그래서 나만의 메모도 다 달았다.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끄고 이제 PC를 종료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대부분은 이 저장된 것, 아니, 작업한 것들을 저장을 하셔야 될 텐데, 상단에 파일 메뉴 눌러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세이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엔드노트는 한번 정보가 수집이 되면, 레퍼런스 수집이 딱 되는 순간 이미 세이브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닫아도 이 11개의 레퍼런스는 그대로 잘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날이 돼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걸 열 건지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 경우들은 Open an existing library 또는 파일의 Open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가 작업했던, 저장했던 곳을 찾아가시면은 ENL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ENL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주시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게 열리고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는 언제 하시게 되냐면은 내가 에디팅으로 뭔가 편집을 했을 때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세이브를 해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레퍼런스 수집했을 때는 세이브를 하지 않지만 내가 편집을 건드렸을 때는 세이브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뭐 이제 열심히 수집했는데 갑자기 정전됐다? 그래도 다 수집된 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하신 결과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제 엔드노트로 수집하는 걸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쓰는 DB도 다 다르시고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그냥 그 순서대로만 입력을 그 순서대로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세요라고 교육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캡처된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환 파일을 잘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는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과정은 전부 다 펌매드랑 유사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숫자를 선택을 합니다. 레퍼런스 개수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까 펌매드에서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메뉴였는데 다른 DB들은 대부분 메뉴명이 익스폴트라던가 또는 사이트 이런 식으로 뭔가 내보낸다, 인용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진 메뉴들이 있어요. 그 메뉴를 활용해서 파일을 내려받으시고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DB별로 이렇게 모양들을 보시면서 이 DB가 어떤 DB인지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펀메드랑 굉장히 유사한 DB입니다만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어서 좀 북미 쪽의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EMBase는 유럽 쪽의 데이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수를 선택하고 익스포트란 메뉴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끔 돼 있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면은 엔드노트로 수집이 잘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네,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선생님들이 SCI급 학술지들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SCI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SCI급 저널들만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다 SCI급 저널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수집한다? 그럼 익스포트 메뉴에서 엔드노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전에 있는 웨이브 오브 사이언스랑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 바로 이 웹 오브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논문이 얼만큼 인용이 되었는가? 그게 연구자의 연구물에 대한 어떤 가치를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14번 인용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피인용되었습니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스코프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2439번 피인용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인용 횟수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든 제작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란 메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날 같은 경우는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호학 관련된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내가 간호 전공이신 경우에는 C날 꼭 보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국내 간호학회 학술지들도 중요하지만 해외 간호학회들의 학술지들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C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호 관련 학술지, 그다음에 학위 논문, 그다음에 그 학회 초록까지 다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 쪽 선생님들은 연구하시게 되면은 연구자로서는 이 DB는 꼭 보셔야 되세요. 근데 이 C날은 독특하게 쉐어라는 버튼을 쓰고 있고요. 이메일로 보내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이메일 보내기. 근데 여기 선택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 엔드노트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 탭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내가 원하는 탭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는 이제 국내 팁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는 검색을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란 버튼을 찾으시고 엔드노트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란 버튼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리스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국내 DB라고 되어 있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국내 DB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리스가 가장 아래쪽에 있고 URL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스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뭐 키워드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리스 같은 경우는 국내 논문들 국내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 학위 논문들이 다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지금 석박 과정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리스를 통해서 기존에 선행 연구된 학위 논문들 자료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학위 논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위 논문 하나 들어가서 이제 쭉 봅니다. 선생님들은 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학술 논문 선택하셔도 되시고, 학위 논문 선택하셔도 되시고, 저는 학위 논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쭉 발행 사항들이 쭉 있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국문 초록과 다국어 초록, 영문 초록 같이 들어있고 목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문 보기란 아이콘이 요 발행 사항들 바로 아래 있어요. 이 원문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해당 논문의 원문 PDF를 이렇게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리스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운로드 다 가능하시고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논문 필요하겠구나, 내가 수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은 원문 보기 이 아이콘들 우측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럼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보내기 클릭.
자, 내보내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에서 엔드노트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엔드노트 선택. 그 다음에 서지 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셔서 열기 시작하시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해당되는 논문이 정보 들어오게 되고 쭉 우측에 선머리 탭에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들어와지면 좋은데 간혹가다 지금 이제 수집을 잘 하셨지만은 여기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에디트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글 출력이 들어와 있는데 한글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특수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혹가다 리스에서 정보는 잘 보내는데 엔드노트가 잘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다 깨져서 들어왔거나 정보가 잘못 들어온 경우에는 역시 에디트 탭이 뜨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내용이 잘못 들어온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워드에서 수정하듯이 마우스로 다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주십니다. 잘못 들어온 정보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할 건데 일일이 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검색을 했던 창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국문 초록이 있었습니다. 예, 국문 초록 페이지를 열어서 확장을 해서 보고요. 이 국문 초록이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복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거 있는 거 그냥 복사하시듯이 우리가 컨트롤 C에서 복사하듯이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는 편집이 대부분 일반 워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다 있습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이런 거 복사하기 다 있기 때문에 페이스트로 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한글로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잘 들어왔으면 세이브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도 다시 이쁘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내 학위 논문은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들어오는 건 동일하지만 간혹가다 글씨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펍메드, EMBS, 웹오브사이언스 다양한 DB를 설명드렸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널들이. 그런 경우에는 각 저널단에서도 수집은 가능하고 여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사이트라는 이름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엔드노트라는 명칭을 찾으시고 파일을 받으셔서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수집이 가능하면 좋은데 검색 결과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정보 요새 인용분들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는 실물 책들이 있죠. 그런 실물 책을 인용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면은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보시면 뉴 레퍼런스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레퍼런스에 뉴 레퍼런스 누르시게 되면은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될 거고요. 거기서 레퍼런스 타입을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거, 나는 책을 할 거야, 나는 웹페이지를 할 거야, 이것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서지 정보들, 뭐 저자명이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입력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는 자체는 그냥 아까 워드에 편집하듯이 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입력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자명을 입력을 할 때 주의할 거는 한 줄에 한 명씩의 저자를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자가 5명이다. 그런데 5명을 한 줄에 쭉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5명을 한 명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이면 5줄의 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한 명씩 입력을 해주고요. 제 이름인 이승재 같은 경우는 성, 이름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은 약어로 표시하셔도 되시고 이름은 풀네임으로 표시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기간 저자명 같은 경우, 만약에 더 카톨릭 유니버스 오브 코리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관명은 쭉 입력을 하시고 가장 끝에다가 컴마를 꼭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 이름, 기간 저자명은
다 쓰고 마지막에 쉼표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뭐 이런 항목을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써놨는데 이렇게만 드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지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아무거나 찾을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새 많이 인용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통계청에 있는 통계 정보들 많이 인용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계청 사이트를 가서 아무 데이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해볼까요? 뭐 사망 원인 통계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보도 자료네요. 저는 자, 이런 페이지를 인용을 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나는 통계청에서 발표된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가지고 내 인트로덕션에 쓸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일 첨부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이렇게 웹페이지상에 요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인용할까라고 고민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용하게 됩니다. 자,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뉴 레퍼런스 클릭.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팝업창에다가 이제 제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팝업창만 이렇게 띄워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려놓고. 자, 레퍼런스 타입은 지금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웹페이지로 바꿔줍니다. 요 레퍼런스 타입을 바꿔주는 이유는 이걸 바꿔야지만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웹페이지 형식에 맞는 필드가 나타나요. 저널 아티클로 해놓으면 저널 아티클에 맞는 형식만 남아있게 됩니다. 웹페이지로 바꿔두고 저자명은 뭐가 될까요? 그냥 통계청이 되겠죠. 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한글로 쓰고 있지만 영문으로 참고문을 쓰셔야 되는 곳은 영문으로 명확하게 번역을 하셔야 되고 공식 영문 명칭을 쓰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연도는 언제일까요? 여기 보면 지금 게시한 날짜가 23년도예요. 22년 사망 원인 통계니까 22년이 아니고요. 이게 언제 제작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겠고 이거의 제목은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가 되겠죠. 왜 이 제목을 쓰게 되냐면은 선생님들이 내가 이걸 참고문으로 만약에 써요. 지금 만들어 놓은 요 레퍼런스를 그러면은 그 다른 연구자들이 이걸 봤을 때 검색을 어떻게 할까요? 구글에다가 통계청 2023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이때는 이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이 페이지를 받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쓰냐면은 지금 24년 2월 달에 봤을 때 이 페이지가 이 모양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한 뭐 3년 뒤에 봤을 때는 이 페이지가 다 개편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메뉴명이 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데로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랬다라는 걸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뭘까요? URL이에요, URL. 결국은 이 페이지로 와서 내가 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URL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검색을 일일이 안 하고 이 URL을 그대로 입력하면은 이 페이지를 똑같이 봐서 여기 있는 최종 자료들을 똑같이 열람해서 참고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작업을 다 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아까 편집이 끝난 세이브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의 레퍼런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엔도트 라이브를 열어볼까요? 라이브를 열어보고 올 레퍼런스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만든 통계청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썸머리 탭 아래쪽에 여기가 프리뷰 탭이라는 곳이에요. 프리뷰 탭. 자, 프리뷰 탭이 지금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아예 내려가 있으신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꺽쇠를 눌러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을 좀 늘려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프리뷰 탭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이 통계청 요 자료를 참고문헌을 인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라는 거예요. 보면은 통계청 2022년 사망원 통계 결과 쭉 하고 available from URL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인용 문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신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간혹가다 여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은 프리뷰 탭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썸머리 탭도 안 보입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썸머리 탭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는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닫으면은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썸머리 탭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다.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막 펀메드 뭐 EMBS만 했는데 이제 구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구글 이야기를 왜 뒤쪽에 하게 되냐면은 구글은 이제 포털 검색 웹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함수 검색에서 검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술적인 자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나온 게 학술 검색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몇 회가 인용이 됐고 무슨 저널이고 다 보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펀메드 같은 경우는 엄선된 자료들을 위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하지만 구글 학술 검색은 전 주제 분야를 굉장히 빠르게는 검색을 하지만 이 아티클의 퀄리티가 어떤지는 구글이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학술적인 모양만 갖고 있으면 다 끌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 흔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실 의심 학술지들, 페이크 저널들이 같이 포함돼서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한 걸 무조건 내 레퍼런스로 달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아티클이 정말 괜찮은 아티클인지, 이 저널이 괜찮은 저널인지를 평가를 하시고 내 레퍼런스로 삼으셔야 되세요. 네. 안 그러면 선생님들의 그 근거 수준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요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도 또 그거죠. 페이퍼밀. 그래서 논문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논문 출간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국가적으로 학계에다가 논문의 출간 수를 압박을 엄청 넣어요. 그러니까 중국 저자들이 그걸 못 견뎌서 누군가가 AI로 만든 논문에서 논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자를 뭐 10명 모집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돈을 내면은 나를 저자로 써줘요. 네. 그러니까 그 논문 내용도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뭘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참가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내고 저자 이름만 단 거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막 쏟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용하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선생님들의 연구에. 근거 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세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걸 걸러주지 못한다라는 거가 좀 단점인데 그렇다고 쓰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구글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엔드노트를 갖고 오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되는데 구글 학술 검색은 여기 좌측 상단에 그선 3개가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서지관리 프로그램에 엔드노트 인용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 요거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설정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면 이 링크가 표시가 돼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에서 수집할 때 저널명이 간혹가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요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전월명이 누락이 안 돼요. 전월명이 누락되는 게 어디냐면은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 에디트 탭에 요 저널 라디올로지 런던 요 부분이 없어요. 네, 구글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딱 비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대부분 잘 안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그러신다고 그러셔서 요거 페이지 넣어놓은 겁니다. 엔노트 온라인 서치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정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눈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 좌측에 온라인 서치 펀맷 요게 좀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눌러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게 되면 지금은 올 레퍼런스 이렇게 잡혀져 있죠. 펀맷 NLM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펀맷 NLM으로 바뀌고 레퍼런스 값이 없어지고 여기가 검색창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펀맷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틀에 런 캔서라는 거 검색해줘 하면은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여줘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매뉴얼에 있는 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지금 13개가 있잖아요. 여기 13개에다가 추가로 3개를 넣어서 16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 사이트 안 가고 엔드노트 자체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순으로 정렬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일치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것과 일치하는 논문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브라우징에서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단순한 검색이나 특정 논문, 내가 논문 제목을 아예 알고 있다. 한 개 논문을 알고 있다면 그걸 집어넣어서 검색할 때는 좋은데 그 이외에는 조합 검색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웹상에서 검색을 하시고 샌드 투 사이테이션 매니저 요 메뉴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요건 하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이제 넣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엔드노트 클릭은 엔드노트를 설치하시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인데 코페르니오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뜨게 되냐면은 이제 선생님들 뭐 크롬이나 이런 거 쓰시게 되면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내가 엔드노트를 설치한 뒤에 크롬을 실행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엔드노트 클릭이란 확장 프로그램을 쓸 건가요, 말 건가요? 라고 해서 제거하시겠습니까?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제거해도 아무런 상관없으세요. 예, 그 제거한다고 해서 뭐 크롬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플러그인 하나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돼 있으면은 뭐 PDF를 무료로 볼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건데 없으셔도 요새는 다 무료로 열리는 건 잘 열려서 크게 문제 없이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자,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는 지금 시간이 6시 56분인데요. 7시 5분까지 쉬었다가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레퍼런스 관리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